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저점 찍고 올라왔어요. 아직 등장하지 않은 주도주, 과연 이게 뭘까? 장이 살을 내면은요, 이 주도주 대장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힌트를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직계 주식수다 이석우입니다. 한 주 어려우셨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딱 그 대사가 생각이 나는 한 주였던 것 같네요.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준비도 했고 예상도 어느 정도는 했었죠. 이번 주 옵션 마감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FOMC 회의, 그러한 주변 요건이 분명히 대기한 상태였었는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시장은요, 항상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거고 내일을 기약하는 거기 때문에 주말 동안 충전하시고요,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번 한 주 어떻게 봤느냐,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거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단기 추세 이탈을 했습니다. 오늘, 바로 오늘 단기 추세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엇갈리는 해석, 어렵다 어려워 이번 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수익 내기 어려웠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종목별 장세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수익 나는 종목 분명히 있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이 있었고요. 대형주가 하락하면서 단기 추세가 이탈되면서 이거 겁나는데?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던 한 주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어제였죠. 목요일. 어제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 하락이 걱정된다면 이라고 해서 방송을 올렸는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오늘 결과적으로도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 주 한 주 요약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단기 매물 소화 후 반등을 주 중반부터 나타나지 않을까, 주 중반 전후요, 그러니까 화수목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저점은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저점은 찍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데 아직 등장하지 않은 주도주, 대장주, 과연 이게 뭘까? 라는 부분이 키포인트예요. 다음 주에 장이 살을 내면은요, 이 주도주 대장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힌트를 줬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 바로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면서 알려드리죠. 자, 주변 증시부터 가보겠습니다. 다우 산업지수입니다. 미국 증시부터 하나씩 가보죠. 금리가 하락했답니다. 1.3%까지 갔죠. 많이 떨어졌어요. 근 25%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1.8에서 1.3까지 떨어졌으니까요. 한 30%, 25% 떨어졌으니까 금리가 그 정도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주변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세, 이거에 대한 또 우려가 나왔어요. 공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께서는 공포가 나올 때까지 더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과거라고 해봐야 작년이에요. 딱 1년 전 코로나 이미 한 대 맞았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한 대 맞고요, 두 번째 맞을 때는요 덜 아파요. 세 번째 맞을 때는요 얼얼해요. 그래서 느끼지도 못해요 라고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기억나시죠? 악재란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호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호재가 있었을 때 세게 움직입니다. 바로 그거에 이어지는 그 다음
호재가 나타났을 때는 좀 약해요. 악재도 약간 비슷하다라는 거. 그래서 작년과 같은 폭락세 여러분들께서는 지워버리시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미국에서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장중에는요, 미국 증시 1.5%까지 하락했었습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오늘 1.5%까지 하락했다가 반 딱 줄였어요. 낙폭을. 그리고 S&P 보시죠. 1.7%, 8%까지 떨어졌었거든요. 1.7% 넘게? 장 초반에. 그러다가 반으로 줄였어요. 0.8%로 마감을 시켰어요. 나스닥은요, 오히려 장 출발 자체가 낮게 시작을 했다가 0.72%로 마무리 지었어요. 이것도 낙폭의 반을 회복한 거거든요. 물론 단기 매물이 싹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갭이 뚫렸고요. 소위 갭. 여기도 갭. 여기는 갭은 없네요. 다우지수는 거의 갭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 상승 추세 안에서 떨어지는 갭이 생겼으면 이거 안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안 좋은 모습이었다면 좋은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죠.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매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죠. 델타 바이러스가 또 확산세가 되면 여기에서 그동안 경기 호전, 경기 또 이러한 기대감이 다시 닫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침체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침체가 아니죠. 예, 살짝 둔화될 수 있다. 확산세 되면. 그래서 완전히 꺾였다라기보다는 단기 추세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잠시 후에 우리나라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하락세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IT 관련해 가지고 나스닥과 더불어서 반도체 지수 중요하죠. 그런데 같은 맥락이에요. 장중에는요, 2% 넘게 하락하다가요, 반으로 줄여서 1% 하락으로 마무리 졌다란 말이죠. 바로 이 금리 하락의 의미, 경기가 활성화되고 더 좋아질 거라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그런데 금리가 하락했다라는 의미, 이거는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는 아시면 돼요. 더불어서 이렇게 되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있죠. 작년 이제 긴축, 즉 테이퍼링이 된다면, 금리 인상이 된다면이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작년 생각이 나는 거죠. 야, 이거 테이퍼링, 이거 또 연기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금리 하락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또 유동성이 다시 또 나온다는 거죠. 유동성 얘기가. 테이퍼링이 또 한 박자 늦춰지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는 이러한 악재 때문에, 올라가서 저점에서 올라간 거는 이러한 호재 때문에 충돌되는 부분이에요. 미국은 중간 값으로 마감했어요. 그런데 이 엇박자를 내보여주는 이 지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장이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엇박자 내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데, 글쎄요, 잠시 매물 소화 과정을 겪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중국 증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좀 많이 하락했어요. 그런데 상승 전환했다가 동시호가 근처에서 부합선 마감을 했는데, 중국 증시는요, 중국에서 다시 유동성 확대 가능성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얘네도 똑같아요. 미국도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게, 기존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반등이 쉽지가 않네요. 대신 새로운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소위 미국도 그렇고 소부장 종목들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내는 종목이, 중국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반도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 특히 비메모리 쪽, 이쪽에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는요. 그래서 종목별 장세 흐름이에요. 앞에서도 박스권에서 벗어나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여전히 박스권 흐름 안에서 여기서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특별히 공산당 창당 이후 떨어질 거라 그랬죠.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더 떨어진다? 이 개념은 또 아니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대만 가권지수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보시죠. 대만 가권지수예요. 오늘 1% 정도의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어요. 얘네들이 의외로 강해요. 예, 뭐 나름대로 방역 체계가 뭐 돼가지고 확산세가 생각보다는 덜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요. TSMC라는 아주 큰 종목,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이쪽 종목이 그닥 힘을 못 쓰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강해요. 이건 뭐냐? 보면은요, 최근 보면은 건설주라든가 해운, 얘네들은 건설, 그리고 또 뭐죠? 소재 쪽, 철강, 시멘트, 얘네들이 또 시세를 또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순환매로. 그래서 나름 강해요. 우리나라랑 약간은 비슷하지만 생각보다 더 강하다라는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거의 비슷한 맥락의 하락이 오늘 나왔어요. 예. 다만 여기에서 그럼 키포인트로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세, 그거에 대한 공포. 과연 여기에서 그럼 무너질 거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라든가 여기에서 지원책이 또 나올 거고요. 그리고 방역 체계가 과거에 작년에 비해서 이미 갖춰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그럴 때 시장은 변동 요인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 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그걸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 상황은 나쁘지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대만 가권지수, 중국 상해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조금 약하죠? 약하기는. 나스닥 인제 하지만 낙폭을 줄였어. S&P 이제 신고가에서 이제 한번 근데 낙폭을 줄였어. 이런 형상 나쁠 거 없습니다. 주변 증시에서 할만합니다. 주변 환경. 다만 이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악재예요. 환율. 원달러 환율. 즉 달러 강세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마이너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요게 체크 포인트예요. 체크 포인트. 이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면, 그리고 오늘 밤에도 미국 시장에서 역외 환율로 더 치고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월요일 날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칠 거 쳤고요. 우리나라 저점 찍고 올라왔어요. 미국이랑 똑같잖아요. 보세요. 오늘 낙폭의 반을 줄이고 끝났어요. 근데 제가 어제 쫄지 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강한 하락이 나왔어요. 뭐 웬만하면 상승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미국의 변동성이 컸었죠. 생각보다. 예, 그러면서 매물이 나왔고요. 반면에 또 저가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국이랑 같은 맥락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여기와 여기를 이어서 계속 추세대를 이탈하지 않던 단기 추세가 바로 오늘 이런 하락에 의해서 기분 나쁘게 나왔어요. 그런데 추세 해석에서요. 이 추세 해석 뭐 다른 분들, 다른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께서 다른 의견을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의 분석 툴에서는요. 제가 보기에 이 아래 꼬리의 의미를 분명히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없어도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 우리 뭐 투자 전략에서 문자 다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에서도 말씀드렸었듯이 이탈하더라도 단기적으로 2, 3일 안에
다시 들어오면 예,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아주 많아요. 다시 들어오면 추세 유지예요. 그 전에는요. 이거 외워두세요. 그냥 아싸리. 3일 이내. 제가 오늘 저희 VIP 방송에서 3215 최소 이상에서 끝나면 내일, 즉 월요일을 기대하고 갈 수 있습니다. 즉 월요일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갈 수 있습니다. 최소. 그런데 안정적인 것은 218. 그래서 제가 장중에 좀 농담 겸사 218 숫자 좋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몇 포인트에 끝났습니까? 3217.95. 이거 18포인트죠? 예, 중요한 포인트를 딱 갖다 놓고 끝났어요. 그럼 월요일 날 한번 기대할 수 있다. 시장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의 분석 툴에서. 미국 시장 반등 가능성도 있으니까 한번 보자. 이런 개념이에요. 요걸 기억하세요. 40일 이내로 회복하면 추세 유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에서는 일단 이러한 부분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이유. 장 초반에 갑자기 속보가 나왔죠. 장 초반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다음 주부터 실시. 수도권. 그러다 보니 이거 딱 좋아. 딱 걸렸어. 완전 이런 거죠. 누가? 선물 세력이 그랬어요. 외국인이 여기서 잠깐 보시죠.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요. 갑자기 4천억 이상을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30분 동안 9시 반까지 4천 몇백억 쫙 매수 들어오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개인의 선물 매도 쫙 나왔어요. 그러면서 쭉 밑으로 빠졌거든요. 그 부분 잠깐만 볼게요. 예, 개인의 선물 매도가 쭉 나오면서 다시 외국인이 여러 명 아닐 거예요. 여러 명일 거잖아요. 1조 벌였던 외국인은 일부 이익 실현을 하면서 이거 왜 그래? 추세 매도로 돌아섰어요. 추가적으로. 여러 외국인 중에서 또 등장한 외국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기관이 매수로 접근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솔직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세 이탈이 되니까 딱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추세 이탈이 되니까 일부 외국인은 고마워. 이익 실현이죠. 선물 매도했던 거 환매수니까.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개인들이 매도를 먼저 치기 시작했거든요. 이 추세 이탈을 한 것 같아. 여기서부터 공격. 그러니까 일부 또 외국인이 거기에 매도를 같이 엎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 아래 꼬리에서 쭉 환매수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애매하게 된 거죠. 이건 선물 쪽에서 해석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듣기 힘들어요, 이런 거. 이거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할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추세 이탈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미국 시장이 오늘 만약에 나름 괜찮고 크게 상승 안 해도 돼요. 다만 환율이 상승 안 하고 환율이 상승을 추가적으로 더 안 한다면 내일 상승 출발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매도했었던 선물이 다시 환매수 들어오면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을 겪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단기 주식, 현물, 주식의 매물 소화 과정을 겪었구나라고 나중에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닥은요, 상대적으로 거래소에 비해서 나름 강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요. 낙폭. 뭐 쭉쭉 매물이 나오다가 쫙 말아 올렸잖아요. 테마별 종목별 장세. 오늘도 테마가 몇 가지 일어났었죠. 이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했어요. 이번 주 후반에. 시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대신 대형주들이 안 좋았었죠. 그런 점에, 이런 모든 점에서 보면은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오늘 21선 회복하는 흐름이고 전 고점도 지지하는 흐름처럼 나타났고요. 코스피는요, 추세대 이탈했습니다만 61선 지지를 받고 전 고점대에서 딱 끝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지받으려고 하는 흐름이 나왔다 보신다면 한번 다음 주 기대하면서 편하게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야, 1조 3천억. 예,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조 8천억. 쉽게 하락으로 유도도 못해요. 즉, 이 시장을 오늘 단기 추세가 이탈됐다라고 하는데 이걸 꺾었다고 보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매수 주체가 확실히 명확하게 있어요. 떨어지면 다 받아. 다 받아. 아이씨,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거 하락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대신 선물에서 공격은 분명히 들어와요. 주식을 다 받아주고 있으니까 이걸 함부로 꺾지를 못해.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옵션에서 매집을 못해요. 포지션을 크게 못 잡고 있어요. 기껏해야 조금. 어제 옵션 시장에서 30배가 넘는 풋옵션 대박이 나왔어요. 30배가 하루에. 그거 많이 먹었겠죠. 그리고 선물도 나름. 근데 그래봐야 지수로 뭐 2%, 3%, 2% 정도 빠진 거니까 그렇게 크게 먹지도 못한 것 같은데, 뭐 여하튼 대량 매도 때려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익 실현했다면 나름 안전빵으로 제대로 먹었다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별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분석에 의하면 큰 포지션을 쥐고 있잖아요. 아, 외국인 선물 매도 1조 때렸는데요. 아, 선물은 주식이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런 큰 준비를 할 때는 옵션에서 준비를 해요. 포지션으로. 아직 그런 포지션은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과거 2008년도, 9년도에 대폭락을 맞을 때요. 그 전에 한 달에 2달 가까이 포지션을 대거 구축해놓고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2400에서 950포인트까지 뺐다고요. 반토막 이상. 그런 점에서 생각하면은 아직 이 고점을 준비를 하는 과정은 아직은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그렇게 시장 전반, 종목마다는 다릅니다. 분명히.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걱정하지 말자. 대신 종목별로 선택의 힘이 필요하다. 어려운 장인 거 분명해요. 저와 함께 하시면 여유 있으십니다. 저희 부자 동네 VIP 회원 방인데요. 다들 오늘도요, 감사합니다 하고요. 예, 덕분에 라는 얘기도 듣고요. 박수도 치고 그래요. 이런 날. 그러니까 함께 하실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예, 여기 연락을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황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왜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와 관련된 소부장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삼성전자부터 가보죠. 개인 주도에 12월부터 1월 달에 삼성전자 쇼가 나왔었죠. 여기에서부터, 여기 바로 이날
예, 슈팅 난 것 같습니다라고 시작해서 여태까지 예, 장기 투자자는 여유 있게 가져가셔도 좋은데 수익은 딴 데서 날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을 빨리 원하시는 분들은 소부장 종목으로 가시죠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렇습니다. 오늘 박스권 아직 하단부 오지는 않았지만은요. 이러니까 하지만 지수는 어때요? 높아요. 훨씬 더. 다른 종목이 같다라는 거지. 순환매에 의해서 뭐 경기 민감주라든가 뭐 돌고 돌면서. 그런데 IT가 그러면 다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가 있어요. 소부장 종목에서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냥 그래도 나름 중간 정도 하는 종목. 비메모리 쪽 종목이죠. 테스나. 비메모리. 검사 장비. 얘 같은 경우에는 돌아서고 있어요. 수익은 다른 데서 난다고요. 아직도 비메모리 쪽, 검사 장비 쪽, 이쪽 방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있어요. 대표로 그냥 테스나 한 종목을 얘기했지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매수하는 종목이 또 최근에 또 있거든요. 훨씬 더 많이, 예, 뭐 몇 배, 뭐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수익이 충분한 그런 종목으로 선별할 수 있다고요. 또 보시죠. LG화학입니다. LG화학. 보시죠. 똑같죠, 거의? 뭐 이유와 어떻든 하락 추세대 혹은 박스권. 지금은 박스권이에요. 80만 원과 뭐 90 몇만 원. 요게 박스권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수가 저런데 3% 떨어져요. 물론 다른 종목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은 소폭 올랐어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 대비 에코프로 BM 보시죠. 신고가입니다. 소부장이죠. 얘는 뭐예요? 소재 쪽이죠. 소재. 소부장 쪽에서 수익이 난다고요. 그럼 현대차 한번 가보죠. 현대차는 그래도 저 솔직히 기대를 좀 했습니다. 제가 2차 전지에서 LG화학이라든가 아니면은 IT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은 좀 소부장으로 가자. 근데 현대차 기아는 나름 괜찮다고 저 솔직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어제 이탈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 박스권을 또다시 기어 들어왔거든요. 박스권 안으로요. 얘는 왜 그럴까? 그런데 화신이라는 종목 보시죠. 소부장. 부품 장비. 얘는 부품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러한 흐름이 왜 나타날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은요. 작년에 개인 주도의 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탁금이 계속 늘었어요. 그러면서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으로 예탁금이 올라가면서 주가도 올라갔어요. 즉 사도 돈이 또 들어오고 사도 돈이 또 사면은 예탁금 사겠다고 하는 돈이 줄어들거나 정체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엄청 샀는데 더 늘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예탁금 보면은요 플랫이에요. 플랫. 그냥 제자리예요. 60조 초반대에서 중반대 여기 왔다 갔다. 하지만 들어오긴 들어오는 거죠. 개인이 계속 사들이는데도 그거 유지하는 거 보면. 하지만 작년과 약간 다르다는 거죠. 약간은 밑에 대놓고 방어적으로 요새는 매매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구조적으로요. 이 격언을 꼭 기억하세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식. 이거를 옛날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국민주라고 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식. 시세를 못 준다고 합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식은요, 매집과 분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매집이 되면 올라가고요, 분산이 되면 내려오거든요. 분산이 된다는 건 누구나 가진 주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외국인 기관들은 나 저 위에서 보는데 굳이 여기에서 내가 끌어올려줄 필요는 없지. 누구 좋으라고? 쉽게 생각하면. 대신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니까 이렇게 소부장 쪽으로 외국인 기관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세요. 이 원리를 좀 이해를 오늘 하시라고 교육 겸사, 그리고 이들 종목에 대해서 그럼 어느 쪽으로 갈까라는 부분 할 수 있겠죠. 다만 한 가지, 그러면 내일 당장 삼성전자 팔고 테슬라 사이지?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소부장에서도 종목 선정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이번 주 핫할 이슈에서 또 공개를 할 테니까요. 많이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장 상황을 보니까 이쪽 방향인데 월요일 날 상황에 따라서 종목이 유동적일 수 있어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다음 주, 이번 주는 한마디로, 다음 주는 한마디로 해서 주도주가 과연 나타나는가가 최대 관건이라 그랬죠. 그 부분을 힌트를 준 종목들이 있네요. 과연 뭘까? 한번 보죠. 이번 주, 바로 오늘 비롯해서 최근 며칠 동안 힌트를 준 주도주입니다. 주도주는요, 저기 1, 2천 원짜리 상한가 같다고 주도주가 아니에요. 주도주란 뭐냐? 시장 전반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주도주라고 하고 주도 섹터라고 해요. 이해되세요? 잡주 한두 종목 가가지고 지수와 연관이 없잖아요. 다만 만약에 자동차면 자동차, 현대차 막 가, 기아차 따라가, 그리고 거기 관련된 종목들 따라가. 그럼 지수 어느 정도 움직이죠. 원전 관련주도 비슷해요. 하나의 테마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작긴 하지만 불어났죠. 이만큼 올라가면서 관련주들도 있고요. 그래서 테마 안에서 그래도 외국인 기관도 같이 움직이면서 시장을 윤곽 있게 어느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이 과연 뭘까? 그것을 주도주라는 개념 안에서 놓고 보면은 원전 테마에서 두산중공업이 중대형주 쪽에서는 나름 강했어요. 1차 상승. 제가 여기서부터 공개방송 계속 얘기했고, 무료. 저희 회원 같은 경우에는 12,750원이라는 거 다 기억하시죠? 예, 여기서부터. 매수. 또 여기서 매수. 근데 오늘 전 고점을 갖다 놓는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 플러스를 내고 중대형주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원전 관련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는요, 제가 제일 크게 보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세계를 주도하는 인물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돈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향후 이 사람들이 사회 봉헌하려고 투자를 하겠어요? 아니면 돈 많으니까 그냥 써?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조종시 매수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대선 주자들이 또 요새 얘기가 나오네요. 대선 관련주, 정책 관련주가 돼버리는 흐름. 그리고 세 번째로 수주 모멘텀이 있어요. 기관의 레포트가 이번 주 중반에 한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원전 관련주, 두산중공업. 거기에도 확실하게 원전 수혜,
두산중공업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한전에 있는 한전 기술이라든가 한전 KPS 이 정도. 나머지는 솔직히 여기에 부품 조금 되고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테마를 이루다 보니까 더 세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뭐 한전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외에 뭐 몇몇 종목. 하지만 역시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간다는 점에서 한번 다음 주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더불어서 한전 기술 한번 보시죠. 요번 주 초반에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한번. 그리고 이틀 쉬고 오늘 다시 제자리 갖다 놨어요. 다시. 이걸 저는 양폴대를 세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거래량을 쓰고 줄고 다시 거래량 세우면서. 똑같죠? 이런 거 놓고 보면 테마를 이루면서 주도 역할로 두산중공업이 다시 움직이는 흐름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또 관심도 많으시고 최근 들어서 놓고 보니까 뭐 검색 순위도 거의 뭐 상위권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이 고점도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힘드셨죠? 열심히 일한 당신 이제 쉬십시오. 쉬시고요. 그리고 고민하지 마세요. 월요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무료 문자 회원들께 문자를 드리거든요. 아침마다 드립니다. 장 시작 전에 미국 시장 보고 그거에 대한 판단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증시 흐름 판단 말씀을 드리는 전략글을 드리거든요. 무료 문자 010-9628-8231 010-9628-8231 여기로 문자로 신청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접수를 해서 문자를 드리니까 많은 참석 바라겠고요. 다만 저희와 같이 일하는 다른 전문가 중복해서 집어넣으면 이게 걸러져요. 한 사람만 선택해서 무료 문자 추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선택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주 월요일이죠?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이번 주에 핫할 이슈 그래서 거기서 뽑아보는 종목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증시 일정도 함께 알아보는 것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7시. 퇴근길에 운전하시면서 듣고 보시지는 마세요. 사고 납니다. 그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 저녁 7시 바로 저와 함께 하시면은 그래도 이 시장을 읽는 눈이 좀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주에 주도할 종목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월요일 날 꼭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든 한 주, 그리고 어려웠던 한 주인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